우리 노세호 선배님은 오늘 안 오셨나요? 일단 오실 거예요. 네, 이제 수업 시작해 주면 돼요. 네. 자, 제가 그동안에 이제 두 번은 실내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두 번을 했고, 오늘 이제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순서가 조금 이제 그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앞뒤가 조금 이게 바뀐 적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보충할 건 보충하고 이걸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개군의 그 역사, 이게 사실은 이게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그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만 되는데 혼자 이렇게 떠들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고 그러죠. 오늘 개군면 편 해가지고서 자, 보시다시피 양평군이 이렇게 생겼죠.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저 위에 이렇게 쭉 빠진 거 이게 사실은 옛날에 그 양근군에 속했던 지금 설악면이죠. 설악면이 해방 직전에 가평으로 이제 이전이 됐고, 여기 또 밑에도 여기 또 입쪽이 여기 하나가 또 빠졌잖아요. 여기 입 쪽으로 여기 빠진 게 여기가 이제 남종면입니다. 남종면. 그리고 현재까지 그 지명이 1909년 그 이후에 지명이 다 바뀌었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 거는 여기 남종면하고 여기 서정면밖에 없어요. 여기는 뭐 용문이고 뭐고 여기 양평읍이고 뭐고 싹 바뀌었어요. 개군은 그때 개군산면이죠. 여주군에 속해 있던 여기. 근데 사실은 원래가 양평이로 돼야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모든 게. 이 행정이고 교통이고 서울로 그전에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여주 사람들도 다 서울 가려면 다 양평으로 다녔어요. 버스 타고. 거기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서울 저 마장동의 그 시외버스 터미널 때는 항상 여주 사람들도 이게 이쪽으로 이제 다니고 그랬죠. 근데 여기가 이제 63년 1월 1일 날 양평으로 이제 이속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용문산이 반쪽이 좀 날아간 거예요. 그 여기 유명산이라고 있죠. 유명산. 지금도 이 양평에서 만든 지도에도 유명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유명산이 아니에요. 여기 올라가 보면은 거기 올라가 보면은 말 먹이던 이렇게 마유산이에요. 마유산. 말 먹이던 달달한 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유산인데 1980년대 그 산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지에서 이렇게 산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와가지고서 거기에 산 이름을 용문산은 맞는데 그 밑에 또 하나 이렇게 아름다운 봉우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뭘로 표기할까 하는데 그때 지인 유명이라는 아가씨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럼 유명산이로 하자. 그래서 그 잡지에 올린 게 지금까지 유명산이로 굳혀졌죠. 근데 지금 다시 양평군에서 바꿨는데 양평군 지도에 아직도 유명산이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군면도 모양이 비슷하죠. 미니 양평군 같아요. 앞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은 남쪽이 여주 쪽이에요. 여주시 쪽이. 북쪽이 양평 쪽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동쪽이 바로 이제 추읍산 쪽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렇게 강 쪽으로. 뭐 중심이 도로가. 그런데 옛날 그 이 지명 동리의 그 지명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여기 곡수가 있어요. 곡수 이쪽에 여기쯤 있겠죠. 아마 여기쯤 여기 이 곡수가 굉장히 그 좀 그 시장도 장시도 굉장히 크게 섰고 곡수가 꽤 큰 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곡수를 오가는 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주음리 내리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 이게 상당히 주막도 있고 지금도 아마 그런 터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쪽에도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보다는 여기 여주에서 양평으로 오가는 길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여기 좀 끄트머리 여기에도 그 신내라고 하는데 신내가 5일장이 졌어요.
임원 경제지라고 서유구라는 아주 대단한 이 활동을 많이 하신 이거 실학자인데, 그 서유구가 쓴 임원 경제지 하면 유명해요. 거기 그 장시도 전국의 장시 다 소개하는데 여기에 5일장이 있어요. 5일장이 여기 굉장한데 여기야. 지금도 이상하게 거기 5일장에 섰다고 하니까는 한 번도 여기가 이 마을이 항상 거기를 뭔가 또 사람들이 꼬여요. 어쨌든 그 전에 요 바로 건너가 이제 양평읍인데 양평읍 회원이거든요. 여기에 5사단 24단도 여기 이 사단 사령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 사령부 때문에 여기에 가보면은 모든 여기 그 주막집이 다 여기 있어요. 술집이. 그러니까 옛날 말에 니나노집이죠. 이 막걸리로 막 두들겨면서 하는 그런 집이 다 여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대면 콘도가 들어섰어요. 한 30년 전에 대면 콘도가 들어서니까는 이게 대면 콘도가 성격이 어때요?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노는 데잖아요. 대면 콘도가.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먹으려고 하니까 입이 깔깔어서 먹을 수가 없죠. 근데 마침 거기에 아주 맵고 짠 해장국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먹어보고 암만 소고기를 갖다 놔도 맛이 없었는데 그 맵고 짠 해장국을 먹으니까는 너무 쫙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 전국에 대면 콘도를 왔다 간 사람들이 전국으로 양평 해장국이 이거다 해가지고서 지금은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양평 해장국이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해장국이 누가 맛을 아주 잘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콘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콘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차츰 그 니나노집이 없어졌어요. 지금 니나노집이 하나도 없어졌죠. 지금 거기 다 이제 거기는 그렇게 돼서 시내가 개군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거기 호텔도 하나 있죠. 굉장히 이런 데 있고, 그리고 이 강 쪽으로 여기 강 쪽으로는 포구가 자포가 있었고 여기 구미포가 있었고 앙덕포가 있어요. 세 군데가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산은 사실은 산은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추읍산하고 이 파사성밖에는 이 기록에는 안 나와요. 임진난 이전에는 여기에 무슨 따로 어떤 면 이런 게 없이 그냥 여기 추읍산 방향을 잡아가지고서 묘 옛날에 족보 보면은 추읍산에서 좌향 이렇게만 나와요. 여기. 또 여기 파사산하고. 근데 개군산이라는 거는 그 한자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군사들이 이렇게 주둔하던, 그래서 개군이잖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생긴 산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개군산면, 개군면이 아니라 개군산면이었죠. 이게 개군산면.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그 산자를 띄워버리고 이제 개군면이 된 거죠. 이렇게 돼 있죠. 개군면은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한번 좀 훑어 넘어가죠. 자, 양평이라는 게 그때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합친대요. 양근군하고 지평군 두 개가 합친대.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이 개군은 빼고 용문, 단월 이쪽은 다 전부 다 지평이에요. 이쪽은 용문, 단월부터 이쪽은 다 양동, 지제, 이거 지제로 나오네. 청운. 그리고 저쪽에는 전부 다 양근군. 근데 양군은 두 개가 빠졌죠. 결국에 양군이 더 컸죠. 더 크고 여긴 지평.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양군 먼저 보면은 그 이름이 항양이라고 했다, 양근이라고 고구려서 또 양근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양근은 왜 양근이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게 버들양자잖아요. 버들양. 그는 뭐야? 뿌리 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그전엔 모든 교통수단이 이제 수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으로 사람 다니다가 이 지역을 오니까 전부 버드나무 뿌리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래서 이제 양근이라고 한 게 그냥 양근이 된 거예요. 특별히 무슨 어떤 계기가 된 게 아니라 이 한강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시인, 묵객을 비롯해서 이 장사치 이런 사람들이 다니다가 여기는 버드나무 뿌리다. 버드나무가 많더라.
그래서 양근 그렇게 돼 있죠. 그 지평은 뭐예요? 지자가 저게 숫돌 지자예요. 숫돌. 숫돌이 여기 났대요. 저 지평에.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가 한때는 또 영화라는 또 이름도 있었어요. 영화. 또 익화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그 이제 양근이로 돼 있는데 여기 미원은 어디냐? 미원이 설악면이에요. 설악면을 따로 거기다가 따로 설악면을 갖다가 이게 현으로 만들었어요. 그 현감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악면이 따로. 그러다가 너무 거기는 산골이고 또 저 좁고 그러니까는 다시 양근이로 다 합쳐졌죠. 이렇게. 그래서 양근이 이렇게 됐고 지평은 뭐 그대로 지평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양평 그 양평이 그러니까는 1908년도에 이제 양평이 된 거죠. 8년도에. 근데 그 전에 조선 영조대왕 때 1747년도에 그때까지는 어디 있었냐면은 그 양근의 그 현감이 어디서 있었냐면 옥천에 있었어요. 옥천 지금 향교에 있는데 그 뒤에가 건지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다가 왜 이쪽으로 옮겼느냐? 거기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구석지고 뭔가 이렇게 4통, 8통 이렇게 좀 이게 틀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도 좀 나쁘고. 근데 여기는 이쪽에 지금 어디냐면 양근대교나 양평대교 있는데 그 갈산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오면은 그 나루터가 있는데 그 나루터를 중심으로 이 장시가 이제 발달되는 거예요. 사람이 꼬여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때 벌써 1747년도에 옮긴 거죠. 어디로 옮겼냐? 지금 양평 그 역 2번 출구, 양평역 2번 출구니까 저 산 쪽이에요. 그쪽으로 거기가 지금도 이제 관문골이라고 해요. 관청이 있던 장소래 가지고 그래서 글로 옮겼죠. 관문골로. 그 다음에 이제 뭐 1908년도에 합쳐진 걸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9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이 우리 양평만 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다 바뀐 거예요. 아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남종면하고 서종면 딱 두 개만 남아있고 싹 바뀐 거예요. 싹. 그래서 14년도에 그때 남정면은 벌써 광주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1921년도에 그 관문골에서 그 현감이 거기서 하다가 그때 이제 군수가 됐겠죠. 군수가 지금 현 위치로 옮긴 거죠. 그 다음에 해방 직전에 1942년도에 설악면을 갖다가 가평군위로 이제 띄워준 거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1963년도에 여주군에 있던 개군을 양평으로 또 이석을 한 거죠. 편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서 이제 뭐 여기까지 온 거죠. 뭐 밑에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자, 양평에 이제 우리 이제 개군의 문화재도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 양평의 문화재가 뭐가 있는가를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크게 없어요, 사실은. 뭐 이 보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양평 자체에서 지금 보관을 안 하고 다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그냥 유적이라고 하면은 천년고찰 산하사 용문사 그다음에 뭐 향교가 있는데 이 산하사하고 용문사가 전국에서 아주 이 산하사하고 용문사가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 특히 이제 산하사를 설명을 드리자면 산하사나 용문사나 전부 다 짓기는 다 이 신대왕 때 다졌어요. 신라 때. 그러나 중권 다시 이걸 갖다가 크게 이렇게 확장된 거는 보우대사예요. 보우대사. 국민왕 때 그 왕사란 보우대사인데 보우대사가 태어난 데가 바로 설악면이에요. 설악면. 그래서 설악면에서 태어나서 거기 소설암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 소설암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바로 고개 넘어서 이 산하사에서 이제 오랫동안 뭐 득도를 거기서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보우대사가 이 중국에서 임재종의 정통파를 임재종이라는 게 아마
그 불교에서 제가 깊이는 모르는데 그게 어떤 정통 불교의 어떤 그 이 종파 같아요. 이 후계자들이 서산대사 이런 분들도 다 또 보호대사가 또 한 분 있죠. 중종 때, 명종 중종 때 그분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 임예종의 적통을 다 이어받는데 이분이 그거예요 또. 그다음에 태고종도 이분이 처음 이게 비롯해요. 그다음에 여기 그 지금 여기 불교의 그 제일 조계종도 이분이 중시조급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에 거의 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분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미지산 산하사 원룡국사 탑에 원룡국사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여기 보호대사가 공민왕 때 이제 그 국사를 했는데 정도전이가 누구예요? 정도전은 조선을 건국을 할 때 뭐 도월 선생이 누차 얘기하지만은 건국을 할 때 모든 그 조선의 건국 이념을 바로 잡은 사람이에요. 그냥 불교를 배척하고 새로운 어떤 신권주의, 왕권이 아니라 신권주의 그 국가를 건설하는 데서 그 이념을 세운 사람이 정도전이거든요. 정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성계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이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거의 왕을 추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전이가 가장 업적이 많은데 그 중에 업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불교계에선 가장 좀 껄끄러운 게 뭐냐면은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썼어요. 불시잡변이 뭐냐면은 김씨, 이씨처럼 부처님을 갖다가 이제 불시 이렇게 한 거죠. 불시. 그리고 잡변은 잡스러운 이야기. 부처님의 잡스러운 이야기를 쓴 게 바로 이 정도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전이가 보호대사 신도비를 썼어요. 신도비는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해서 칭찬. 아, 훌륭하다. 보호자 훌륭하다. 그걸 쓴 게 정도전이에요. 또 이색도 또 썼어요. 여기 말고 다른 데 가면 보호대사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산하사에서 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불교 여기 절인데 아주 절을 가장 경멸한 정도전이가 거기다가 보호대사 신도비를 썼기 때문에 뭔가 상징적인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제 뭐 불타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뭐 세웠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데 조선 영조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양평 일대, 양평 여기 양주 뭐 여기 광주 일대에 여기에 이제 그 유학자들, 그러니까 뭐 당상관이라고 하는데 당상계라고 하는데 꼭 무슨 당상관 이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학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절에다가 땅 이런 걸 사줘요. 아주 희한한데 여기 그런 예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도 그 산하사 가면은 그 탑이 있어요. 이렇게 그 비석이 막 포탄 맞아가지고 다 이게 파괴된 비석이 있는데 그 옆에 그걸 다시 세웠어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18세기에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유학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절에다가 땅을 샀다. 그래서 불량탑이라고 그래요. 거기 그게 있어요. 거기에 좀 특이한 거죠. 그게 이제 원종대사 그 보호대사가 아마 그런 어떤 전통을 이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구한말 때 이제 1895년도에 의병이 일어나잖아요. 의병 그때 배우셨죠? 의병이 우리나라에 이제 일어나는데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의병이 여기 양평이 제일 아주 원조예요. 이 의병 하면은 여기 지평 쪽이니까 지평 여기 이제 양근이고 이 지평 양근 쪽에서 이제 그 의병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는데 의병이 지금 같으면은 군대 막사도 있고 하다못해 마을 해관도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잘 때가 있어. 지금은 뭐 다 큰 그 교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교실이 없고 그렇게 큰 집도 없어. 어디가 있느냐? 절밖에 없어요. 절. 그게 산하사하고 양평에서 이제 용문사밖에 없어요. 저 상원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절에서 받아서 또 그걸 의병을 그 뭐 200명, 300명 되는 의병을 받아서 다 거기서 거기 절에 가면 솥도 크고 얼마 방도 많잖아요. 거기서 다 받아서 먹고 거기서 훈련 받고 이걸 절에서 다 받아줘요. 어저께 물렀었는데. 그래서 그거 사건 때문에 일본 놈들이 그 이후에 의병 다 이렇게 다 그 정리하고 나서 두 절을 갖다가 다 불살려버려요. 아주 흔적을 없애 또. 그 이후에 또 지은 거예요 여기는. 노인회장한테 그러니까 순환도 많이 받고 맞아요. 어쨌든 산하사하고 용문사는 그런 지금도 산하사나 용문사 가면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없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 생겼는데 여기는 의병이 혼이 깃든 곳이니까 좀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산하사 가면은. 그러니까 이 불교와 유교가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가 뭔가 이게 통합된 그게 이제 이 보호대사의 원융 사상이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친 건데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냥 절에 그냥 가보실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면은 상당히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산하사는 꼭 한번 들러보시고 그러니까. 당산계라고 이제 당산계요. 아직 인기가 안 불량탑 그러니까 2년 임기잖아. 이런 게 여기서 이 의병의 아, 근거지라서 사찰을 다 불태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대략 용문사도 5년 똑같아요. 끝난 거고. 용문사도 똑같은 여기도 또 이 권근이라는 사람이 권근 양촌 선생이라도 양촌 권근 이분도 아주 불교를 배척하고 아주 유학자인데도 또 정지국사 이 비를 또 썼어요. 여기도 이런 그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천연기념물 제30호 은행나무 뭐 이건 뭐 다 아시니까 여기서 뭐 구태여 설명드릴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산하사 용문사가 대표적이고 상원사가 또 거기 이제 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이 또 일본 놈들이 가져갔다 또 다시 반납했다 이걸 뭐 보물로 하느냐 안 하냐 가지고 말썽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산하사도 아니 상원사도 한번 가보시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향교가 또 두 개예요. 여기 향교가 왜 두 개냐? 양근하고 지평하고 합쳤기 때문에 두 개가 있죠. 근데 여기 뭐 향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릴 것도 없이 향교라는 거는 이 기능이 그러니까 여기 유학자들 공자를 비롯해서 유학자들을 이렇게 그 참배하는 공간이 있고 대성전 또 명륜당이라 가지고서 그분들을 참배하고 나서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공부하는 명륜당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다 똑같이 양근한계나 지평한계나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근데 각 지방의 그 향교마다 이 모시는 분들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똑같은 건 뭐냐? 공자님은 반드시 모신다는 거. 공자님하고 공자님의 10분 제자, 또 이 주자, 뭐 이런 분들은 반드시 모시고, 이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의 이 학자들은 그 향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건 이제 아시고. 여기 지금 뭐 양평군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원이 지금 이제 운계서원하고 수곡서원이 있어요. 두 개가. 이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향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하면 공립고등학교 수준. 근데 서원은 사립고등학교 수준. 서당은 그냥 지금 말하면 뭐 초등학교 뭐 이런 수준.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근데 서원이 운계서원하고 수곡서원이 있는데 운계서원은 용문 조옥 선생을 비롯해서 한 5분을 모시고 있죠. 여기. 다 조옥 선생의 이제 후손들이에요. 조형생, 조문형, 뭐 조옥과 형제분이죠. 두 분은. 신변 이분만 빼놓고는 전부 다 후손들이에요. 수곡서원은 창건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일제 시대에 창건했는데 원래는 이게 지평 쪽에 있었는데 지금 그 소재지 쪽에 있었는데 지금 바로 여기 수곡리 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옮긴 지가 바로 이제 1931년도에 옮겼는데
여기는 권경우, 권경유 이 형제분들을 모셨는데 지금도 그 안동권 시절이 거기 집성촌에 살아요. 아직도. 그 넘어고 화전리하고 거기 화전리가 아니라 삼성리하고 거기 수궁제는 안동권시 집성촌이 거기 있어요. 지금 있는데 여기 권경우라는 분을 한번 잠깐 그 조선시대 지금 조선 왕조실록이 그 문화재로 그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록하면은 그 사관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하잖아요. 누구를 만났다 뭐 어떻게 다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을 한 걸 가지고 또 다른 기록하고 그 기록하고 합쳐가지고서 이제 그 기록 그 사람 학자들을 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쓰게 됐는데 써가지고 그 왕은 당대 왕은 보지도 못해요. 그 이후 왕도 보질 못해. 그렇게 왕조실록이 아주 굉장히 이 가치가 있는데 그 당시 여기 이 권경우 이분은 아마 그때가 아마 연산군 때 인물인데 이 사냥 갈 때 하도 쫓아다니니까 다 이 기록관 이분이 권경우가 제발 좀 다 사냥 갈 때는 좀 쫓아오지 말고 좀 있어라. 아니 되옵니다 가지고 사냥터까지 쫓아와가지고서 기록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권경유 이분이.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여기 수옥소원도 가보시면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노산사는 여기는 이 소원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는 화서 이학로 선생을 이학로 선생 제자들이 만들어 가지고서 했는데 여기는 딱 세 분. 주자, 중국의 주자, 또 송시열, 그다음에 이학로 세 분만 여기다가 이렇게. 거기는 이 서원이나 향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 지내는 공간하고 또 이 공부하는 공간을 따로 뒀지만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건물 안에서. 공간은 다르지만은. 근데 여기는 이 화서 이학로 선생의 유적지 가면은 노산사하고 벽계강당이 별개로 되어 있어요. 아주 건물이 완전 달라. 벽계강당은 공부하는 공간이고 노산사는 참배, 제사 지내는 공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미원서원하고 기천서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양평이 아니죠. 왜냐하면 미원서원은 지금 설악면에 있고, 근데 거기 모시는 분들은 양평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지금은 소재지가 가평이니까. 또 이 기천서원은 지금 여주에 있어요. 여주 여기 이포에 있는데 여기 양평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여기 모시는 게 바로 아까 오리 이원익 대감. 나중에 설명. 오리 이원익 대감이 왜 여기 모셨나? 앙덕에서 계셨어요. 앙덕에서 몇 년 동안 유배를 오셔가지고서 아마 그 지역 젊은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아마 덕을 많이 이렇게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주니까 그래서 기천서원에 봉안이 돼 있고 또 한 분은 택당 이식 선생. 택당 이식 선생이 양동에 정착을 하신 분인데 그분도 여기 모여서 있어요. 기천서원에. 이포에 가면 있어요. 이포. 다리 건너자마자 고개 넘어서 오른쪽에 거기 가면 볼 수 있어요. 자, 개군에 보면은 열의 입상 이 두 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한 분은 이게 조각돼 있고.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불공리에 있는 석조 열의 입상도 경기도 문화재로 확정이 됐어요. 여기도 올해 됐어요 이게. 그것도 여기 지금 저기는 그려진 거예요. 이게 음각으로 해가지고서 큰 바위 기둥에 바위에다가 이게 사귄 건데 여기 가보셨나요? 여기 혹시 가보신 파사성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또 한 7, 800m 이렇게 저 상자포리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보셨나요? 이거. 근데 이상하게 여기 열의 그 불이 양평의 이 일대에 많이 아마 어떤 유행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고려 때. 여기도 고려. 여기는 이게 조선 시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미래 마의 열의 입상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크게 많지가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천에도 하나 있고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게 굉장히 커요. 이게
높이도 높고. 근데 그냥 훌쩍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가만히 앞에서 보면은 그 밑에 약수터도 있고 지금 어떤 그 스님이 거기에서 매일 거기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절은 없고 이렇게 저 음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입상 때문에 파사산에 파사성에 전설이 생겼어요. 그때 저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 파사성에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이 어떻게 쌓여져 있느냐? 아주 오래전 옛날에 남자 장군하고 여자 장군이 있었는데 남자 장군하고 내기를 한 거예요. 자, 남자 장군은 중국에 빨리 갔다 온다. 여자 장군은 성을 쌓는다. 내기를 했는데 이 남자 장군이 먼저 갔다 와가지고 여자 장군이 졌대요. 그래가지고서 어디서 돌을 갖다가 상을 쌓느냐? 바로 여기 개군산에서 돌을 갖다가 쌓는데 그래서 치마를 가져오다가 거기서 치마다 흘려가지고서 거기가 석장리가 됐다. 돌댐이거든요. 거기 이름이 돌댐이. 그 석장리가 원래 또 다른 이름으로 돌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석장리가 그래서 생겨났다. 그게 아마 이 여장군 이걸 보고서 아마 그렇게 누가 전설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장군이 아니라 마의 열의 입상이죠. 여기가 입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171호로 돼 있고 5.5m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글쎄 이게 사실은 이게 저 지금 양평 여기는 양평이에요. 이거는 파사성은 여주인데 파사성도 올라가 보면 그 성 밑에 여기는 이제 양평이고 성 거기까지는 여주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는 지금 아주 완전히 양평에 상자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생각 같아서는 군에서 저 위에 이 저 그 비풍화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붕을 해가지고 저건 보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워낙 바위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뭐 쉽게 풍화 작용은 안 일어나겠지만 그런 또 여기 지금 여기 그 불공리에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그 법당에다가 아주 크게 해놨는데 이런 유형이 없어요. 여기에 또 이렇게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이포를 가다 보면 거기 대성사라고 있는데 거기도 원래 이제 거기가 고려 때 이제 이런 불상이 하나 있었는데 요 위에만 보이는 거예요. 위에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 원주에 계신 어떤 그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분이 거기다가 절을 세웠는데 우리도 그 어렸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그 대성사라는 데를 가봤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파내 가지고서 이렇게 거기다가 법당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얼마 전에 가보니까 완전히 여기 밑에까지 이 좌대까지 다 파가지고서 그 일대 땅을 다 파가지고서 모셔놨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웅장하고 대성사라고 아주 이포 다리 건너면은 거기도 이제 그 학교가 있죠. 거기 그 학교 지나자마자 옹기 굳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간판이 있어요. 대성사라고.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은 비슷한 이런 상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개군에서는 유일한 이제 지금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역사 이거 조금 이렇게 옮기시면 안 될까요? 양평의 역사적인 인물들 조금씩은 소개를 해야 되겠죠. 뭐 자옥은 신라시대 때 최초의 양평 군수를 하신 분, 최초에.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삼국사기에 기록된 거예요. 삼국사기에 이렇게 이런 지역에 이런 군수로 임명한 기록은 딱 3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을 저기 태안의 이 소수로 임명한 기록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있고 이 자옥 딱 3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 자옥이라는 분이 양평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양근 소수라고 그래요. 이름이 소수. 그 작을 소자에다가 수는 그 수령할 때 그 숫자 있죠. 그렇게 해서 소수를 임명한 기록이 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관료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 원성왕이라는 분이 그때 이제 이 독서 3품가를 만든 분이거든요. 독서 3품가가 뭐냐면은 책을 뭐 이 대학 논어 뭐 맹자 이렇게 그 등급을 나눠 가지고서
조금 읽어가지고서 시험 봐서 합격되면은 이제 하, 중, 상 이렇게 가지고서 책을 많이 읽어서 이제 그 합격이 되면은 이제 상급액은 벼슬을 높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벼슬을 준 최초의 그 왕이 바로 이 원성왕인데, 그때 이제 관료들이 아니 저 자기 자옥이라는 사람은 그 독소 산분과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 지방 수령을 임명을 하느냐, 아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옥은 당나라 유학생 출신이다. 그 당시에 아마 당나라 유학생들이 꽤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최치원을 비롯해서 그 원효대사는 안 갔죠. 몇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다음에 한규라는 분은 그 이제 왕규라고 하는데 왜 왕규냐면은 이게 양근함씨의 이제 거의 시조급 되는 분이에요. 자기네들은 이게 중시조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함씨 양근함씨 강릉함씨의 시조인데, 이분이 어떤 그 당시에 위치에 있었냐면은 여기가 광주목 그러니까 양근군이지만은 광주에 속해 있는, 그래서 거기에 호족이었던 거예요. 양근 요 범위가 아니라 요 일대, 요 광주, 여주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 호족. 그래서 살긴 어디 사냐? 지금 바로 산하사하고 있고요. 거기 산하사 용천리에 살았던 분인데 그런 여기 호족이에요. 그래서 그 왕건이한테 딸을 두 명을 줘요. 시집을 보내. 사위 삼는 거지. 근데 왕건은 뭐 29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29명의 부인. 그 중에 둘째 딸이 이제 아들을 낳아. 그래서 그 아들을, 왕건의 아들이잖아요. 왕건의 아들을 다음 왕으로 만들려고 함규가, 그때 이제 왕건이 함자 빼고 그냥 왕규로 그냥 성을 바꿔줬어요. 바꿨는데 그런 이제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왕식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평양 쪽 그 호족한테 결국 져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다음서부터는 역사에 없어지는데, 이 인물이 또 굉장히 좀 유명하고, 이렇게 됐어. 그다음에 포우대상 아까 설명을 드렸고, 원융사상 이거 아주 좀 그 눈여겨 보시고, 조옥은 호가 용문이에요. 그러면 이분 때문에 용문산이 생겼나? 그게 아니라 원래는 용문산은 미지산이에요. 미지산. 모든 역사적인 기록에 미지산으로 나오는데 왜 용문산으로 됐냐?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냐? 세종조 때, 세종대왕 그 무렵서부터 용문이라는 게 나와요. 용문산이. 근데 그게 용문사 때문에 만든 이름이에요. 용문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도 와보니까 원래 이제 여기 분이 아닌데 서울 분인데 와서 여기 용문산을 한번 둘러보고서 여기가 좋다 가지고서 여기 와서 그냥 뿌리를 내렸죠. 이 조광조의 이제 그 제자고, 아주 시를 잘 쓰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을 많이 이제 그 양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재신, 청강 이재신도 이분의 제자죠. 양평에 이 조옥 선생이 이 양평에 어떤 그 유학을 많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도 상당히 양평 사람들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남원경은 뭐 이제 뭐 양명학자로서 유명하고 여기 지평 현감도 했는데, 이분은 양명학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은 그 주자학보다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는 빛을 못 봐요. 빛을 못 보는데, 이거는 이 양명학 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이론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있다가 임진왜란 직전에 지평 현감을 했는데, 일본 그 왜구가 여기 쳐들어올 거다, 이걸 예언하고서 아예 벼슬을 그만두고 여기서 뿌리 내려요. 그래서 여기서 의병 활동을 해. 그 실록에 다 나와요, 이게. 의병 활동, 남원경.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어디 모셔져 있냐? 아까 얘기했던 그 미원서원에 모셔져 있어요. 근데 노직, 이분이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노직. 택당 이식 선생. 이분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한 중기쯤에 여기 저 양평에 그 정착을 하신 분인데, 양동에 쌍항리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신 분인데, 그 이후에 자기 제자들이 삼정승 육판서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삼정승 육판서가 나왔다는 건. 그 후손 제자대에서. 아주 교육자죠. 그리고 조선의 4대 문장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 두보, 그 중국의 두보 시인 있죠. 두보 시인의 3,000편의 시를 좀 더 모아가지고서 다 분석을 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두보 연구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택당집이 있는데, 택당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홍길동전은 그 허균이가 썼을 거다. 이렇게 기록이 딱 한 줄이 나와요. 그 전에 홍길동이가 누가 지은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택당집에서 그것 때문에 이 홍길동은 허균이가 썼다는 거를 지금 정설로 지금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택당 이 선생은 모든 풍수지리한 사람들은 이 묘선을 갑니다. 택풍당에 거기를. 거기 좀 쌍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택당 이 선생하고 그 이항로 선생하고는 뭔가 연결이 돼요, 이게. 양평의 이 사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권철신, 권일신의 형제분인데, 이분은 태어나기는 지금 양평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주로 오빈리 쪽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뭐냐면 처음에 성리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양명학을 또 공부를 해요.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학문을 한다면 이 사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학, 천주교까지 또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이 남인 계열인데, 이 정조대왕을 이제 그 가리키기도 하고, 정조대왕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정약용 선생의 그 형제들을 다 가리켜요. 정약용 형제들의 스승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뭐 이존창, 유황검 이분들은 뭐 이 호남 뭐 여기 그 충청 그쪽에서 거의 뭐 이 천주교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권철신 하면은 이 천주교 이 하시는 분들은, 천주교 믿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래서 양근성지가 유명한 거예요. 양근성지가. 권철신, 권일신, 그다음에 유득공, 그러니까 양근 군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여기 이제 그 가장 여기서 경도 잡지도 뭐 읽을 만한 책이지만은 이 발해고라는 책, 이분이 여기 그 양평에서 군수도 하셨는데 이분은 실학자예요. 근데 발해고를 썼는데, 그 전에는 발해라는 왜 그 나라 아시나요? 발해? 그 발해라는 나라가 원래는 우리 역사에 편입이 안 돼, 기록이 없었어요. 발해 나라가. 그러니까 쭉 그냥 뭐 이 한사군 있다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있다가 고구려가 신라가 통일해가지고 그다음에 고려 넘어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분이 발해의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해고예요. 지금 다 번역이 돼 나와 있어요. 그냥 발해고에 그 당시까지는 아마 그 기록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 발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그 교류 관계, 또 중국하고의 교류 관계, 우리 여기 그 신라하고의 교류 관계가 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시킨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유득공이에요. 유득공. 역사학자라는데 거의 뭐 진짜 그야말로 대단한 역사학자죠. 대단한 역사학자. 양평 군수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항로는 다른 것보다도 위정척사가 말 그대로 하면은, 자, 이 정의를 좀 이렇게 바로 잡고 이 사악함을 갖다가 배척하자 이런 뜻인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은 성리학을 지키고 이 서학이 뭐죠? 아까 천주교라죠. 서학을 배척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는. 근데 이게 이 위정척사 사상을 이제 제자들한테 많이 가르쳤는데, 그 당시 제자가 누구냐? 바로 유중로라든지 또 그 최익현이라든지, 최익현 아시잖아요. 묘남 최익현, 유인석이라든지 의암, 이런 분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양원수라든지.
근데 양원수는 뭐 별개로 치고 그 최익현이나 유중로나 유인석 같은 분들이 다 어떻게 하냐? 다 제천으로 가서 의병의 원조가 돼요. 원조가. 그 이분 제자들이 또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제자를 또 양성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이학로 선생의 그 유적지가 어디냐면은 노문리에 있어요. 서정면 노문리에 가보시면은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은 오른쪽 끄트머리 그 귀퉁이에 큰 지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도가. 지도 보면은 그 지도가 오늘 사람의 그 연원록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이 제자의 제자 또 제자의 또 제자 그 제자의 이 목록을 쭉 그 이 저 지도에다가 표시해 놓은 건데 우리나라의 의병 독립운동 그 이 하신 분들은 다 여기 와요. 뭐 김구고 뭐 안창호고 뭐 여기 다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저 이학로. 그러니까 일대 제자가 아까 누구라 했죠? 최익현, 유인석, 유중로 이런 분들인데 그분의 제자의 또 제자, 또 제자의 제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의병이나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전부 여기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학로 선생님. 그래서 아까 이식 선생은 교육자라고 했죠. 그럼 이분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분이 그 중심 철학은 의 철학이에요. 의. 오를 의자 있죠. 의 철학인데 그 의 철학을 가지고서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태풍당해서 양성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 많이 배출하고 정성을 뭐 3분 이상 판서급을 뭐 10분 이상을 배출한 대단한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이 의사상이 어디로 가느냐? 이 동쪽 끝이죠. 양동에서 제일 서쪽 끝으로 서중면으로 그게 간 거예요. 이분이 그 의 철학을 또 해가지고 위정척사를 이제 그 사상을 가리켜 가지고 그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의병을 양평에서 의병을 어디서 많이 했냐? 지평이 아니라 그 당시 양동도 지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평의병이라고 하는 건데 양동에서 그 발상이 돼요. 양동에서. 근데 그 누구냐? 전부 다 이식 선생의 후손들이에요. 이 덕수이시인데 덕수이 씨하고 또 그 순응한 씨는 외손이에요. 이식 선생의 사위가 순응한 씨예요. 그러니까 안 씨하고 이 덕수이 씨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의병 활동에 다 원조들이에요. 이춘영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래서 그분은 또 누구냐? 또 이학로한테 또 배워요 가서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동쪽 끝에 있는 이식 선생의 의 철학이 서쪽에 있는 이학로 선생의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그 중간에 누가냐면 이우신이라고 있는데 이우신이 이식 선생의 이제 후손인데 그 후손한테 이학로가 또 배워요. 그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해서 양평에 그래서 그 의병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그 중심엔 의사상이다 이거죠. 그 양평에 이런 이 원주민들 양평에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 어떤 이 머리에 사상의 기반은 다 그 사상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양원수 이분도 이제 초창기에는 그 이학로의 제자예요. 이학로 제자로 들어가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이제 너는 거기서 유학보다는 장군이 되라 해가지고서 이제 무과에 이제 급제가 돼요. 그래서 어디서 훈련을 받냐면 여기 광탄이죠. 광탄 가면 그 이분이 활동을 그 연습하는 데가 다 있어요. 이 양원수 장군이 그래서 그 광탄 출신인데 화선 제자고 이분이 왜 유명하냐? 병인양요라고 들어보셨나요? 병인양요? 병인양요가 뭐냐면은 그 대원군이 그냥 이 천주교 신자들을 그냥 수천 명을 죽여요. 그 안에는 신부들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신부가 3명이 우리나라 사람 앞잡이 해가지고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천진으로 가요. 중국에. 천진을 도망가가지고 천진에 뭐가 있었냐? 그때 로즈 제독이라고 나폴레옹 그 황제의 치하에 여기 그 극동 함대 사령관이 있었어요. 로즈 제독. 그 로즈 제독한테 가서 그걸 일러요. 이 조선에 이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그냥 다 잡아 죽인다 이거 어떻게 해다오.
그 로주 제독이 그냥 함대를 이끌고 가지고서 이 강화도로 오는 거예요. 강화도 가지고서 뭐 거기 그 이 화력이 이 그 당시 조선에서는 뭐냐면 총 쏘면 여기다가 심지를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심지가 다 타면 평 하면 뭐 한 50m밖에 못 가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장전해서 그냥 한 200m씩 날아가는 거예요. 이 화력이 우리 한 50배, 100배 정도 이렇게 그런 화력을 가지고서 그 로즈라는 아주 그 장군이 와가지고서 그냥 순식간에 강화도 그 엿을 몰아가지고 어디 가면 양화진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쫙 여기 저 서울까지. 서울에 있는 군사들은 다 도망가는 거야 다. 어? 강화도는 이미 점령이 된 상태고 이럴 때 이제 이항로가 어디서 제주 목사를 하다가 저기 양원수 불러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다시 한번 그 싸워봐라. 그 양원수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인덕도 있고 그래가지고 포수도를 많이 알고 있어요. 포수도를 특히 여기 이쪽 그 양근 포수 또 한경도 포수 평안 포수도를 전부 다 이끌고 갑니다. 이제 가지고서 거기가 이 강화도가 해협이 염화강이라고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좀 폭이 좀 짧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덕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로 그 삼랑진 그러니까 전등사 있죠. 전등사 있는데 그 앞에가 조금 여울이 세고 좀 이게 아마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여기 가지고서 금음날 상륙작전을 치는 거예요. 상륙. 그래서 군사 한 500~600명을 밤에 몰래 이제 다 건너가지고서 거기서 삼랑진에 지키고 있다가 그 루스 그 프랑스 군대를 유인해가지고서 삼랑진 그러니까 그 전등사에서 다 거기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겨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프랑스 군대들이 아니 이건 싸워볼 것도 없이 그냥 총만 갖다 쏘면 그냥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결국 그래서 거기서 다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프랑스 강화도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몰라도 이 양원수 장군 알아요. 거기 양원수 장군 동상도 2개나 있어. 양원수 장군 사당도 2개가 있어. 양원수 장군 노래도 있어. 여기 문화 해설사들이 가는 데마다 양원수.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역사연구소 가니까 양원수 장군 그 고향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냥 극진하게 우리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양평선은 몰라. 양평 사람들은 양원수가 누군지는 몰라. 여기 태어나고 묘가 여기 있는데도 양원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강화도 가면 그래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화, 뭐 여기 이제 그 간도 묘가 여기 가로 쌓여 있는데 간도 지키는 여운형 이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겠네. 이분은 딴 것보다도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이제 신문사 사장도 했죠. 또 조선체육회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도 2번이나 했죠. 초창기 일제시대 때 그때 그 조선 중앙일본과 그 사장을 할 때 손기정을 이제 이 선수를 독일로 보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마라톤에서 1등하니까는 최초로 일장기를 지은 사람이 여기에요. 조선 중앙일보. 근데 그 동아일보는 그 일주일 후에 그게 여기다 그 일장기를 지은 거죠. 이런 체육회에서 또 이분이 체육회에서 지대한 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분의 경호실장이 아니라 경호원이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저기 한국체육대학 있죠. 옛날 유도대학 했던 용인대학교. 그거 설립자가 이분의 그 경호원 출신이에요. 경호원. 돌아가실 때까지 경호원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하실 때 이화로 거기가 그 대학로구야가 무슨 노타이죠? 거기가 대학로구 위쪽에 회화동 노타리.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이분 돌아가셔가지고서 그 장례에 그 참석 인원이 60만 명. 60만 명. 그럼 만장이 있죠. 깃발 같은 거. 이게 2만 장이 조산이고 그 당시 여기 이분의 저거를 모시고서 간 사람들이 김성집, 또 손기정, 뭐 아까 했던 그 용인대학교 설립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딴 사람한테 주지도 않고 이렇게 모시고 하고 그 정도. 그 당시에 이분 194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이 투표를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단연 뭐 앞서고 그 이후에 한참 내려가서 뭐 이 김구나 이런 분들은 내려가고 그 정도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분은 우리나라 3.1 운동을 총 기획한 분이에요. 아마 그때 설명을 드려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게요. 3.1 운동을 그냥 여기서 저 33인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거를 다 뒤에서 조정하고 기획한 분이에요. 또 그 김기식 선생을 프랑스 파리의 평화회의를 이분이 보낸 거예요. 이분이 그 김순애 여사하고 또 부부를 이 저 프랑스로 보내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만세 운동을 총 기획한 거죠.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죠. 이 여운형 선생. 근데 어떻게 1947년도 그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인기가 높았는데 그 그러면 이후에 신학생이랑 그냥 돌아가시고 난 그냥 이후에 끝난 거야, 그쵸. 50년대 60년대를 겪으면서 빨갱이가 됐어요. 빨갱이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한참 후에 50년대 60년대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빨갱이 돼가지고서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 신혼예 가면은 그냥 뭐 복원커녕 그냥 다 실어져가는 집에 그냥 그대로 그냥 저 뭐 아주 그냥 말로 귀신이 나타나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때 언젠가 80년대인가 그 이후에 복원이 돼가지고 지금 잘 해놨죠. 잘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군의 역사, 개군의 역사를 보면은 역사 인물 이순몽 장군은 아까 그때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할게요. 대마도 정벌을 한 의미가 있죠. 대마도 정벌을 한 장군이 우리나라 대마도 정벌의 역사도 진짜 그야말로 참 희귀하지만은 그 중에 또 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순봉 장군은 좀 인물은 인물이죠. 그다음에 이수배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뭐 훌륭하다기보다는 여기 개군의 오리지널 개군뿐이고 또 지금 미호도 개군에 있어요. 근데 의미가 뭐가 있느냐? 왜 이괄의 난 아시나요? 이괄의 난? 광해군 지금은 다시 광해군을 뭐 강해군이 훌륭한 인물이고 인조는 아주 능력이 없는 인물로 지금 이제 다시 뭐 역사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어쨌든 광해군이 그 당시에 세력에 밀려나요. 그래서 인조가 이제 반정을 일으키는데 그때의 주역이요. 그 저 이괄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괄이 원래 여주 사람이에요. 여주. 여기도 여주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괄이 이 군사를 몰고서 결국은 인조 반정에 성공을 시켜가지고서 1등 공신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제 그 벼슬아치들이 이괄이 워낙 너무 이제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괄을 배척을 해요. 그래서 1등 공신에서 빼버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저기 저 의주 쪽으로 보내요. 평안 병사 거기 저기 그 통대사로 보내요. 부원수로. 보내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들을 이제 잡아가려고 들고 역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공신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이괄이 다시 이제 또 구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때 참여한 장군이 아마 이괄보다는 선배일 거예요. 선배지만 어쨌든 같이 이제 같은 이분도 무과에 급제해가지고서 그 전에 경원이라는 거기에 판관도 하고 또 부사도 하고 갑산에 이렇게 이제 이런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괄 거기에 합류가 돼가지고서 같이 왔는데 뜻이 맞지가 않았어 이게. 여기까지 이제 도성을 그러니까 한양까지는 접수를 했어요. 한양까지는 그냥 접수해가지고 인조는 어디로 갔냐면 공주로 피신을 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의견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앞잡이들 그러니까 그 공신이라고 자청하는 그런 게 간신들을 몰아내는 거지 이미 우리가 왕을 세우는데 무슨 또 왕을 세우냐는 말이냐. 이수박하고 기익현이라는 사람은 그걸 주장하고 여기 한명현하고 이괄은 그거 왕도 다 가르치우자 가지고 선조의 그 넷째 아들 갖다가 또 왕을 세워요. 왕을. 그리고서 쫓아가지도 않아 그거 거기.
그 저 인조를 완전히 하려면 완전 인조를 거기 그 공신들까지 다 잡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만족을 해. 근데 그게 결국은 패착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 이 져요. 거기서 또 한번 싸움에서 져. 지금 아마 저기 그 저 그 이 서대문에서 그쪽 은평 쪽 거기 그 싸움에서 아마 크게 패. 거기서 한번 크게 패 가지고서 결국은 이 이천 쪽으로 여주를 해가지고 이쪽 이천 쪽으로 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또 분열이 나요. 또 그 같이 참여한 장군들끼리 오십시오. 이제 이 이수백하고 기현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는 이제 그 간신배들만 몰아내고 그대로 그냥 그 저 인조를 내세워 가지고서 그대로 하자.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다. 왕을 새로 세워 가지고 싹 바꿔야 된다. 이래 가지고 서로 이게 그 논쟁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조하고는 새로 왕 세운 인조하고는 관계가 괜찮았거든. 이게 인조는 어떻게든지 이괄이든 이수백이든 기익현이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좀 옹호하는 이런 편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그 저기 어디 위치가 아마 여주에서 이천구 그 사이 같아요. 거기서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수백하고 기익현이 그 이제 인조의 그 어떤 특명을 받았는지 이괄하고 한명현이를 죽여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한명현 아들은 어디로 도망하냐? 만주로 도망을 가고 그래가지고서 그 죽인 사람들을 가서 이제 이제 난이 이제 평정이 된 거죠. 평정돼 가지고서 진무공신 양남군이라는 아주 시호도 받고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벼슬을 하긴 하는데 이 결국은 거기서 이 내분이 일어난 게 결국은 패착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크게 이제 그때 관군하고 싸울 때 관군들을 몇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 관군의 자식들한테 결국은 죽임을 당해. 이수백도. 그럼 어쨌든 그 이가 우리나라 조선에서 유일하게 도성을 점령한 어마어마한 그런 그 난이었고 반정이었고 그 반정에 또 반정을 일으킨 그 주역에서 결국은 그 난을 종결한 그런 장군의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좀 그 끝은 좋지 않았지만은 오리지널 여기 이 개군뿐이고 개군의 지금도 무덤이 있습니다. 향리에 있어요. 향리에. 근데 김명조 이분은 조선 후기에 왜 저 안동김 씨의 그 세력 아시죠? 세도 김조순을 비롯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 정순왕후라고 왜 저 영조가 뭐 70 몇 살 때 그 17살 먹은 왜 그 저 왕비를 맞은 게 정순왕후잖아요. 이제 그 세력들이 결국 이제 안동김 씨 세력인데 그 안동김 씨 세력이 어떻게 개군에서 아마 여기 터전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터전 잡은 중에서 이분이 누구냐면은 원래는 김홍근의 아들인데 이 김유근의 그 아들도 양잘 가요. 근데 김유근이 누구냐? 바로 김조순의 아들이요. 그 유명한 김조순, 영환부원군. 그러니까 그 영조의 그러니까 장인뻘이 영조보다 나이 적어도 워낙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 후기의 그 세도 그 안동 김씨 세력의 핵심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앙덕에서 조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앙덕에서 무슨 어떤 행사도 갖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앙덕을 김병조 이분 이제 시호가 뭐냐 효문이거든. 효문공 김명주 때문에 앙덕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거기 돼 있어요. 부은에서 나온 그 책에도 그렇고 그 양평의 여러 군데서 나온 그 자료 보면은 앙덕이라는 지명이 김명주 때문에 생겼다. 근데 그게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죠. 오리 대감 이원익 대감 때문에 생겼다는 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뒤에 또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저 두 분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이후는 이렇게 하죠. 잠깐 쉬었다가 여기 지금 여기는 노직 그 선생하고 이원익 대감을 여기서부터 얘기할까요? 네. 지금 그 처음에는
사실은 노직 이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대군의 역사 강의를 진행해가면서 쭉 이제 문헌을 뒤져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분이 여기 계셨는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지금 편입을 시킨 거예요. 이 두 분 다 편입시켰는데 이분은 이제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장관을 지금 말하면 장관,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 병조판서, 또 저 법무부 장관, 형조판서, 또 문화관광부 장관, 예조판서, 판서를 3개를 하셨어요. 3군데. 그리고 숭정대부는 종 1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가는 데마다 덕을 쌓아가지고서 그 비를 또 세워 이렇게 아주 가는 데마다 또 글씨를 잘 써서 글씨를 예서와 전서에 아주 뛰어나고 이런 분이고 또 이 경강 주사대장이라고 뭐냐면은 한강 일대의 모든 배들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나 민간인 배나 모든 배를 총 관리하는 직책이 그냥 임시직책 같아요. 이게 경강 주사대장도 했어요. 이게 언제 했냐? 바로 임진왜란 그 정유재란 그 무렵에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원호 장군이 그 당시에 정식으로 지금 그 장군의 직책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조방장인가 그 당시에 이미 은퇴를 해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는 다시 의병 형태로 나와서 싸웠은 거예요. 그래서 실력사에서 한번 적을 무찔렀는데 거기서 왜군들이 이쪽 여기 개군산에 숨어 있으니까 여기 구미포에서 전멸을 시킨 거죠. 근데 그런 공을 이 노직 대감이 선조한테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이 원호 장군이 나중에 병조 판사로 증직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파사성의 새로 파사성을 의염 대사가 성을 다시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쌓을 때도 선조한테 이거 다 이런 거를 경과 보고를 해가지고서 한 그 기록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뭐 경기 감사도 하셨고, 뭐 형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하여튼 벼슬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벼슬은 다 아신 것 같아. 네. 근데 묘소 가보셨죠 다? 안 가보신 분도 계시나? 두 분은 안 가셨네. 저는 안 네. 근데 이 이원익 대감이 이분 돌아가실 때 이렇게 문장을 남겼어요. 더그러나 문장으로나 죄인 사람 벼슬길에 높이 올라 두루 거쳤네. 옛날에 산천전기가 한 몸에 모인 사람. 아마 이게 추업산의 전기가 아닐까 싶은데, 창성한 조정 좋은 시기의 영화를 누렸네. 한 시대의 공명을 재상되어 조홀하고 백년의 모습이 기단각에 그림되었네. 황비와 능영각의 자리를 이었건만 병들어 누운 몸이라 눈물만 흐르네.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묘는 거기지만 태어나신 데는 어디지? 거기에요. 태어나신 네, 거기 태어난 그 동네. 네, 그 동네로 나와요. 여기 정경세라는 분이 쓴 묘포에 보면 나와요. 어디서 그 향이 향동이라고 나와요. 향동. 지금은 리로 해주면 그 다음에 향동이죠. 그다음에 우리 이원익 대감은 왜 양평에 여기 개군의 인물로 했느냐? 이분이 광해군 때 인조, 왜 광해군을 넘겨뜨리고서 인조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희한한 분이에요. 광해군 때 영의정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인조가 되면은 그 사람은 다 유배 가야 돼.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인조가 다시 모셔서 또 영의정을 시켜.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두루두루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이게 인품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를 왔냐? 처음에 일로 온 게 아니라, 혹시 인목대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인목대비?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비시키려고 하는데, 폐비시키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홍천이로 유배를 해가지고 홍천에서 좀 있다가 다시 이제 여기 앙덕으로 오는데, 그 앙덕에서 머무르는 그 그림이 그때 한번 제가 그 시 있죠? 그 시 있어요. 그대로 어디에서 이 솔밭에서 머물면서
고기도 안 잡고 그냥 거기서 아마 그 이 주민들한테 덕을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앙덕이란 지명이 생겼어요. 거기서 멀면서. 그리고 바로 또 영의정으로 가. 여기 앙덕에서 있다가. 근데 이분이 그래서 여기 여주에, 그때 여주잖아요. 여주에서 여기서 머물고 덕을 쌓다 그래가지고서 기천서원, 여기 바로 저 이포에 기천서원에 거기 그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예. 그러니까 개군의 인물이죠. 개군의 인물로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이분이 근데 일화가 있어. 오리대감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키가 그 당시에 키를 이제 지금 저 여러 사람들이 아마 정확히 모르지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137, 137, 1m 37cm 키가. 예. 그래가지고서 선조 일화가 일화인데 그게 아마 명종일 거예요. 명종 그 한저 키가 적은데 어떻게 이 저 재상으로 하겠느냐니까는 큰 인물이 되겠냐니까 그 임금이 인삼을 20권을 내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벼슬을 주고서 보니까 그대로 그 키를 가지고서 에휴 인삼만 아꼈네. 자 버렸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아주 키가 적은데도 상당히 그 덕을 쌓고 그렇게 그 영의정을 뭐 3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벼슬을 많이 했던 것 같으면 굉장한 그런 저 73세에 이 앙덕으로 오신 거예요. 13세. 근데 바로 또 그 이후에 73세에 또 영의정이 돼. 영의정이. 이런 분이에요. 자, 이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잘 찍으세요. 잘 찍으세요. 여기 이게 이 뒷면에 아까 그 저 노직 선생의 묘표가 있고 앞면에는 여기는 숭정대부 판 중추원 부사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정경부인 청성심씨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거 보신 분은 아시지만 명필이에요. 굉장한 명필이에요. 이것만 해도. 이 뒤에 묘표는 일단 둘째쳐놓고 이 비석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앞에 그 상석, 제사 지내는 상석하고 문인석이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어요. 도난당했어요. 이걸. 그게 근간이라는. 네, 묘도 사각묘인데 이 비석은 진짜 이 비석하고 그것만 묘하고 있지 앞에는 상석하고 문인석은 누가 도난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 얼마 안 됐다니까 어디 있겠지.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 이거는 여기 저 파다성이죠. 여기 앙덕나루. 파다성 올라가면 이렇게 저기 구미포 앙덕까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주음리 이게 사실 역사 콘텐츠를 만들면 주음리가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안에 여기 내용을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알아. 어떻게 되냐면은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종대왕 돌아가시고서 거기 저기 저 묘를 쓰려고서 그 여주에 거기 가서 파니까 거기 북송산이에요. 거기가 산은 아주 밋밋한 산인데 산 이름은 북송산인데 그래서 이거 파보니까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여주 거기서 이 추읍산이 잘 보이거든요. 아주 뚜렷하게. 저 산에 저기 가면은 아마 샘이 나올 거다. 어디 중간쯤에 파봐라. 그래서 파보니까 진짜 샘이 나오는데 그걸 파니까는 그 묘터에 물이 끊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를 썼다 그래가지고 세조가 그 이후에 세종 다음에 문종이고 문종 다음에 단종이고 단종 다음에 세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조가 그래서 이 산수유나무를 하사했다. 그래서 여기 주음리에 산수유나무가 그래서 퍼졌다. 이제 이렇게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거는 그때 말씀드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왜냐? 묘를 원래 세종대왕은 그 이후에 내곡동에다가 그 묘를 썼다가 한 몇십 년 후에 예종이라는 임금이 저 세조 다음에 예종이라는 임금이 그 세종대왕 묘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 저 여주로. 그 다음에 예종은 딱 1년 하고 돌아가셔. 왕을 못해. 그 다음에 누구냐? 그 성종이에요. 성종. 그 다음에 성종. 그러면은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하면 성종이 해야 되고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워낙에 이제 그 이 추읍산의 전설, 추읍산의 그 운물의 전설이 그게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무리하게 산수유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띠게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바로 잡으라고 그때도 얘기했는데 바로 잡아야 돼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산수유나무 그걸 무슨 뭐야 제일 먼저 그 산수유나무 시조 거기도 그거 있어요. 거기도 이 똑같이 써 있어. 세조 왕이 뭐 줘서 이렇게 그 심었다는 그래서 이거를 곤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 여기 저 뭐 몇 사람들한테 개군 사람들 들어보면은 이 밑에 거가 맞아. 근데 만약에 그냥 그 비슷하게 고치려면 저렇게 고쳐야 된다 이거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전설을 하면 조선 예종으로 고쳐야 돼. 예종 때 세종대왕릉을 천릉 옮길 때 능자리에 물이 나와 곤란할 때 어느 스님이 멀리 보이는 추읍산을 가리켜 이 물주기는 바로 저 산이라서 중턱에 운물을 파보라서 뭘 파는데 정말 물주기가 소나가 또 전한다. 그리고 세종의 능자리에 물이 끊겼다고 이를 기특하게 여겨 성종께서 이 마을에 산수유나무를 하사하여 종자하고 이렇게 고치면 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아니 저 앞에 거를 내가 만약에 꼭 앞에 걸 그 왕을 갖다가 내세우려면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맞아. 그러면 누가 봐도 그래?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뒤에 그 추읍산의 전설이에요. 그건 산수유나무 관계가 없어. 근데 산수유나무는 거기 어떻게 해서 여러 사람들 노인들 여기 개군의 여러 분들 얘기들은 거기 회덕 현감 이성생이라는 분이 회덕 어디냐면 저 대전 쪽 남쪽이거든요. 거기에 주음리에 최초로 정착할 때 남쪽 지방을 유람하다 나무를 가져와서 여기 심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정설일 수가 있죠. 이거요. 구례도 여기서 갔다고 그러는 얘기고 구례에서도 구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리에서 왔다 최초에 자기 구례가 아니 거기가 더 오래됐죠 거기가. 하여튼 어쨌든 이거는 뭐 바로 잡아야 돼. 위로 잡든 위로 잡든 그렇게 되고 이제 교육 쪽에 보면은 양평의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그 재미난 게 1891년서부터 1913년까지 이렇게 학교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 눈여겨볼 거는 이 사립학교.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차이인데 공립학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이 공립학교 이게 저 양평 지금 저 초등학교인데 이게 1911년에 개교됐다고 해가지고 2011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그 100년사를 이제 집필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자꾸만 역사가 그냥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1902년도에 학교 선생 관련 기사가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 이름이 바뀐 기사가 나와. 학교 이름이요. 6년에 나오고 또 9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1910년도에는 양평 군소가 교장을 겸임한 기사도 나와. 그런데도 일본에서 1911년도에 설치인가를 해가지고서 그때 개교했다 가지고서 양평 초등학교는 1911년이 그 개교했다고 가지고 2011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한 거예요. 모르고 이 앞에 걸 전혀 모르고.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국가에서 만든 책 직원록 또 여기 직원록하고 황성신문 또 뭐 이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국가에서 만든 그런 자료들이 다 나오는 거야. 이런 기록들이. 학교 이름 바뀌고 학교 선생님 발령난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거짓말 시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립학교가 하나 있어서 여기. 이게 지금 이제 용문이 아니야 이게. 이 양근이에 있던 사립용문학교가 이게 이쪽으로 또 합병이다 이게. 이 기사가 또 나와 이게. 이 기사가. 그래서 결국은 양평 초등학교는 1902년으로 지금은 정정을 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전부 다 정정을 해가지고 1911년이 아니라 1902년으로 지금 고쳐놨어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 여기 보세요. 사립광농학교, 용문학교, 진용학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뭐냐? 그 당시에는
이 공립이라는 거는 일본에서는 자기네 어떤 그 이 황제 그 천황한테 뭐 충성하고 모든 교육을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본 일제에서 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개교가 아니라 이런 살이 박혀 있는 걸 갖다가 없애고 거기다가 개교를 해. 거기다 그런 사례가 거의 많아. 이게. 근데 이게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사립학교는 가도 공립학교는 학생들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일본 놈들 된다고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랬는데 보세요. 이 여주 여기 개군에 그 당시 광명의숙이라는 설립이 어디 나오냐면은 1921년 7월 22일자 동아일보 찾아보세요. 거기 이렇게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와. 이게 1921년도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여주군 개군면 유지들이 금년 3월 달에 면내의 서당 모두를 다 해산하고 600여 원 600원이 굉장히 큰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600원을 비용으로 휴벽한 10칸의 교실을 지어가지고서 광명의숙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다. 교사 두 분을 초빙해서 보통학과 학과를 수업하는데 교사는 원필희, 조규선 두 분이다. 학생 수는 90명이다. 90명. 그러면 그 기부 인사 여기는 오승훈 150원, 최인옥 1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 기부 낸 사람 중에서 요 김인식하고 박기종이라는 분이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아마 여기 분명히 여기 후손들이 있을 거예요. 1873년 12월 2일에는 개군 여기 9mm 2통 5호에 살던 분. 여기 또 이 박기종이라는 분 이렇게 아주 정확히 나와. 그 다음에 이 두 분 있죠. 원필이 조규선. 이분이 여주 북내면 분인데 독립운동한 기록들이 아주 그대로 생생해 나와. 그 독립운동에다가 잡혀 들어가서 하도 고문을 당해가지고서 불구자가 돼가지고 가르쳤다는 기록도 나와요. 이 원필이란 이렇게 훌륭하게 이 여기서 간 8년 후에 일본인들이 그 이름을 없애고 자기 여기서 인간했다고서 개군 초등학교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그 기록을 없애고 그냥 여기 개군 초등학교가 뭐 1926년도에 29년도에 개교했다 이것만 갖다가 한다면 이 개군 분들은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를 지금 이런 분들이 없다면 모르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동아일보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개군 초등학교에서 이 역사를 복원해야지 복원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학교에서는 못해요. 양평소도 학교에서는 못했어. 학교에는 그거를 공무원이라 그런지 어쨌든 하여튼 뭐 일을 벌리기 싫어해. 동문들이 결국 나서가지고서 이런 근거 자료를 다 첨부해가지고 갖다가 그래서 바꿨지 학교에서는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디서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의 교장 선생님은 요거를 고수할 거예요. 요거 29년. 근데 여기에 21년도에 개교한 여기 사립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없애면은 이거는 안 되죠. 이분들도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분 후손도 다 여기 이분들 다 기록도 다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개군에 개군 분들이 많이 이걸 좀 들으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우리 강의사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은 이 강의 안에 이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한우하고 개군에서 이 특산물이잖아요. 이 참기름인데 이 보면 이제 한우는 사실은 여기는 91년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초창기 같은 지금도 다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데 이게 숫소를 갖다가 황소를 갖다가 거세예요. 한마디로 이제 불알 까가지고서 황소의 기능을 없애고 이 고기질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서 한 게 개군 한우의 특질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냐? 그게 아니라 사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료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은 농축협
농협, 그다음에 이제 그 군청의 친환경 농업과 여기서 다 이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그게 개군 한우가 아니라 양평 한우로 해가지고서 여기 끄트머리다가 개군자를 빨갛게 이렇게 하고 양평 한우로 이렇게 바꿨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요 개군만 한정된 게 아니라 양평군 전체. 그래서 이 한우 여기 여기 지금 이 모임이 지금은 양평군 전체로 지금 돼 있어요. 개군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이런 한우의 진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요. 또 이 참비름은 이게 개군에서 이게 사실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한 개군 70% 이상을 여기서 차지해요. 개군이. 이게 무슨 이게 덜에 있는 나물이에요, 사실은. 참비름. 그 비름나물이라고 하는데 이 비름나물이 그 약간 좀 그 풋내가 나고 그 기름 해서 이렇게 무쳐 놓으면 굉장히 맛있죠. 약간 삶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 야생 식물이다 보니까 재배하기가 사실은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하우스로 끌어들이다 보니까는 하우스는 이 야생하고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습도가 많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약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친환경 농약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도 그전보다는 덜 주고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시작은 2003년이지만은 뭐 그 이후에 뭐 2008년서부터 이제 장목반이 생기고 지금 무슨 250 농가가 지금 하고 1년에 36억을 벌어들여요. 이게 굉장한 거죠. 효자 상품이 된 거죠. 주로 여기 석장리 위주로 해서 많이 기르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 좀 불공리도 좀 기르고 이렇게 좀 퍼졌죠. 향리도 좀 있고 그래서 난 식당에서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못 드셨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쪽에서 잘 안 먹어요. 높은 맛.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이 굉장히 이 영양가도 있고 또 이 맛있는데 굉장히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맛이 있으나 없으나 못 봤다니까. 아니 지금 개군에서 250농가가 되고 지금 연매출이 36억 원이 이거 굉장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기가 한 70-80%는 여기가 다 생산을 해가지고 가락동으로 다 보내는데. 아니 그 서울서는 딴 데서 먹지만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는 못 먹었어. 그러니까 벌써 드신 거예요. 서울서 드셨으면 개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소개 안 된 게 이제 산수유인데 산수유는 이제 그게 그때도 거기서 이 엿을 만들어서 이제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주음리 가니까. 근데 엿이 일반 엿보다는 조금 맛이 좀 없죠. 한마디로 뒷맛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엿보다는 제가 생각하는데 거기는 산수유 이른 봄에 동백꽃과 비슷해서 아주 이른 봄에 노란 꽃이 마을 전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마을 전체 그 축제로 여기 이미 벌써 그 개군에서는 승화를 시켰는데 뭐 그런 쪽에 어떤 이 어떤 발전을 시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건 약으로 쓰는 어떤 그 산수유를 그렇게 무슨 엿으로 만들고 무슨 뭐 이렇게 뭐 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또 생산도 지금 또 많이 따지도 않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뭐 그런 용도로 해서 해야지 그걸 꼭 생산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닌데 생산량이 또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서 저렇게 꼭 무슨 뭐 과자류나 이렇게 만드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구례하고 여기 백사 이천의 백사하고 여기 주음리 내리 여기가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자생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 자료를 쭉 이렇게 한번 뒤져보면은 임진란 이전까지는 개군에서는 추읍산하고 파사산밖에는 안 나와요. 개군산이라는 건 없었어요. 아마 다른 산이로 지명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는 이 개군에서는 추읍산하고 파사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동네 이름은 부동,
향동. 이 부동은 아마 부리로 이제 됐고 향동은 향리로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분리되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세동, 계전, 공세동. 그 다음에 조삼, 낯설죠, 조삼. 이게 이제 요것만 딱 나타나요. 부동, 향동, 계동, 공세동, 조삼. 이 동네가 아주 고유 동네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포구는 뭐 자포, 구미포, 양덕포가 있는데 자포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하자포, 상자포로 지금은 나눠져 있죠. 이게. 항자상. 근데 그때는 자포로. 그래서 시인들이 이 자포에 대한 시가 있어요. 몇 개. 그때 그 복사를 해가지고 드린 게 있는데 이 자포라는 이 포구가 굉장히 노을일 때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여기서 있으면 굉장히 아마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포, 구미포, 앙덕포. 그 다음에 구미포가 이제 구미리로 이제 바뀌었고, 앙덕포는 앙덕리로, 자포는 상자포리, 하자포리로 이제 이게 파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는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주읍리, 석장리, 자연리, 불공리, 내동 이제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저 향동하고 부동이 갈라져 가지고서 여기 주읍리하고 여기 저 내동하고 이렇게 그 자연리가 분리된 것 같고 이 조삼이 뭐냐면은 새가 세 마리잖아요. 새가 세 마리. 새 주자에다가 석삼자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한글로 하면은 새세미 이게 새세미가 돼가지고서 새세미가 어디로 가냐? 석장리에 속해 되는 거야. 석장 2D가 지금 새세미 여기 새세미가 된 거야. 옛날 이름은 조삼인데 조삼이 새세미로 돼가지고 석장리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생기고 개군산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개군산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 나오죠 뒤에. 그 과정에서 조삼이 새세미로 이름으로는 석장리에 흡수되고 신은천시장 이게 1800년에 그 이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에 5일장이 섰다 그랬죠. 5일장. 그래서 이게 어디로 왔냐? 하자포리로 그 장지가 옮겨진 거죠. 자 양평의 저 옥천에서 지금 양평 오음내로 이렇게 옮겨지시듯이 1800년대까지는 그 신내 그쪽이 더 번성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 포구가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는 이 하자포 쪽으로 장이 이제 옮겨진 거죠. 그렇다고 여기 장이는 뭐 그게 크게 장수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이 이쪽으로 옮겨진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구는 어떻게 생겼냐? 이건 전쟁의 산물이다. 문헌에 임진왜란일 가능성이 높은데 임진왜란 때 구미포 뒷산에 숨어있던 왜군을 원호 장군이 무찔렀다는 기록이 생생하게 있고 그 후 아군이 주둔해 있어 군이 주둔해 있다. 그래서 개군산이 되었다. 이거죠. 개군산이. 근데 그 몇산자 개군산이라고 하는 몇산자 붙은 그 역사적인 기록이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산자 몇산자가. 그러니까 그 산이 정식으로 이름이 그 당시에 뭐 동네 사람들은 무슨 산 이름이 있었겠지만 문헌에는 없어요. 문헌 없는데 인민의 이후에 개군산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볼 때 그 산자가 몇산자가 아니고 퍼질산 이런 게 아니 그게 아니라 군이 주둔해 있던 산이다 이거지. 그 산이 꽤 커요. 여기가 굉장히 커요. 구미리 뒤에 있는 산이 석장리까지 이게 연결돼 있죠. 그 산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되고 또한 하자포의 이름이 이제 자진계 이것도 구미포에 그 당시 이제 그 군대 주둔해 있는 중군이 있었고 좌군 진영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 좌군 진영이 있어가지고 좌진계라고 했다가 자진계로 하자포리가 이름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근데 지금 자진계라는 이름 거의 안 쓸걸? 안 쓰죠 지금? 길 이름으로 지금. 네? 길 이름으로. 근데 여기 양평 사람도 그렇고 옛날 분들은 다 자진계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다. 자진계가 아니고 자진계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옛날 분들은.
근데 지금 이제 하자포 이거는 그냥 이게 이 저 행정명이지 그냥 지명은 자진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병계, 병계 그래서. 불고기 병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게 개군의 원래 이 모습들이. 그리고 이제 여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양평에서는 이제 이런 역사들을 정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비로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자포에 꽃비가 내리다. 이게 이광녀라는 분이 이제 쓴 시인데 이분이 문장이 뛰어나요. 그리고 진짜 애국자야. 이분이 그 무렵에 그 17세기, 18세기에 뭐가 있냐면 고구마가 우리나라 들어와요. 고구마. 담배도 그 무렵에 들어오고 감자 고구마 그 무렵에 아마 들어오는데 아마 고구마가 대마도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조엄이라는 분인데 조엄부서도 이분이 고구마를 보고서 그냥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게 이거는 많이 길러야 된다 가지고서 이분이 많이 퍼뜨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광녀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시를 잘 쓰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 자포에 와가지고 개군에 와서 시를 읊은 게 자포에 꽃비가 내리다. 이게 새벽부터 강에 비가 내리니 떠나가는 배에 노는 더디네. 이른 아침에 보리싹이 빛나고 맑은 해는 꽃가지에 번지네. 서로가 아는 노소리 들으며 이웃의 배가 자주 지나가네. 닷을 끌어주면 사양치 마라. 여울물을 함께 오를 때에는 여울 오를 때는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좀 끌어달라 이거죠. 그림 같은 이 자포에서 이 시를 읊은 거예요. 또 하나, 요거는 곱고 정종한 여기 거제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강에 대해서 시를 많이 써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봄이 오니 삼엽에는 녹은 눈에 강물이 불어나 생동하는 여강. 이게 그때는 여기 여주 쪽에는 여강, 양쪽에는 양평 쪽에는 양강 이렇게 불렸어요. 애칭으로 한강을. 여강의 하룻밤 물결일세 청심루 아래 배가 출발해 구름 따라 앙덕리 강변을 지나간다. 노련한 뱃사공이 키를 잡고 앉아 좋으는데 장사꾼은 배쳐내기 되어 박자에 맞춰서 두드리며 노래를 부른다. 앙덕에서 그림 같은 이런 그 시를 읊었어요. 여기 또 정약용도 저 마제 분이잖아요. 마제가 어디냐면 양수리 건너 거기 분인데 다산 정약용 그 생가 지금도 있죠. 주로 양평서 많이 놀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 형님하고 같이 이제 쭉 한강으로 쭉 충주까지 가면서 60여 편의 시를 써요.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 앙덕 마을은 조금 크기가 조그마한데 어부의 집이 물 마주에 환하더라. 이곳 지명이 널리 알려진 것은 이완평이 은거했기 때문이라고. 이완평이 뭐냐면 오리 이원익 대감이에요. 오리 이원익 대감. 응? 이완평이 완평 부원군.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 굉장히 여기 개군 일대에 많아요. 이뿐만 아니라 이 신내겨울에 관한 시도 굉장히 많아요. 신내겨울에 관한 시도. 그래서 이런 시도 결국은 이 개군에 어떤 문화 콘텐츠를 할 때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다가 해놓으면 좋죠. 채집을 해가지고 그 시도. 그럴 때 나도 저 도와드릴 테니까 시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그 노직 선생에 대해서는 아주 그 당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그 시를 보내주셨고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으니까 앞으로 복원을 하는데 좀 참고가 좀 되셨으면 하고 뭐라고요? 그다음에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양평의 옛날 모습들이고 이렇게 모습들인데 이게 지금은 이런 한가로 그전 72년도 이렇게 장모가 졌어요. 70년도에 다 묻혔어요. 양평 시내가 이렇게 72년도 장모했어요. 그리고 양평이 그때도 말씀드리시면 60년대 초에 61년도인가 그때 양평 지금 양평 극장 복지관에서 미스 양평 선발대를 국내에서 최초로 여기 했다는 거예요. 국내 최초로. 두 번씩이나.
이런 게 바로 이제 양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문. 질문 거기 없어요? 저기 광명의 숲이라고 이제 개근수공업체가 최초에 그 네. 이름이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응. 근데 저쪽에 보면 지평 사립학교도 네, 거기도 광명. 광명이 전국에 한 10군데 이상 돼요. 광명이라는 이름이. 아니, 이게 이름이 좋으니까. 빛광자에다 이게 이름이 좋으니까 아마 그 이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 광명 무속이 개건초랑 딱 이어진다는 그렇죠. 증거가 원래 있어야지 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 증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왜냐면 일본 그 일제가 일본 그 치하에서는 자기네들이 학교를 새로 세우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거기 학교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그걸 갖다가 인가를 해. 그래서 이게 인가를 해가지고서 그 학교에 저걸 만들어. 그게 거의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근데 여기도 21년도에 만들었는데 저기 큰 학교를 지금도 학생 수 한 100명밖에 안 된다면 지금. 근데 그 당시 90명이요. 10학급에. 근데 그걸 갖다가는 완전히 없애고 자기네들이 새로 학교를 세울 일은 천만에 없죠. 그러니까는 그건 뭐 거의 아주 확실한데 이걸 갖다가 좀 더 지금 얘기했듯이 더 이걸 더 증거를 찾고 싶으면은 양평 같은 데서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찾았는데 여긴 지금 인물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 2분도 다 있고 또 여기 기부한 사람들도 다 여기 있고 후손들 다 있을 텐데 왜 그걸 못 찾아? 찾을 수가 있죠. 저런 사람들도 없으면 모르는데. 또 저 질문 없어요? 이분들은 질문 없으시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동아리 활동을 좀 하게 될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 한마디 좀. 동아리.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단체가 양평 역사문화연구회예요. 여기 이제 6년 전에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역사문화 해설 강사 양성 과정을 똑같은 이거 거의 비슷한데 그걸 이제 그 교육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3시간씩 해서 10번, 그래서 30시간을 이제 그 교육을 했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그 54분이 그대로 이제 수료를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이걸 학습 동아리를 그냥 만들자. 그냥 여기서 끝나지 말고 만들어 가지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자청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바로. 그래서 그 다음 달에 12월 달에 수료하고 1월 달에 이제 창립 총회를 해가지고서 뭐 회장도 뽑고 해가지고서 그때서부터 바로 매달 이제 이 강좌를 했어요. 그래서 1년 12달 이제 계속 하는데 1년 12달 중에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나중에는 그 자체 내에서 연구해서 강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외부 강사도 또 이제 가끔 초청을 해가지고서 듣기도 했고 1년에 2번 정도는 또 관외 아까 얘기했듯이 강화도라든지 또 의병을 원전 양평이지만은 의병을 일으키는 또 제천이거든요. 그 제천이라든지 또 이 고성이라든지 뭔가 양평과 연관된 데를 우리가 또 찾아가서 거기서 버스 한 2대 이렇게 빌려가지고 가서 또 했죠. 그래서 매달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서 오히려 여름에 더울 때 방학을 했어요. 저 8월 달에는 좀 방학 좀 하자고 했는데 그때도 한 번은 그냥 그 몇 분들이 우리는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모시고 갔냐 하면은 직접 관계는 없는데 망우리 공동묘지를 갔어요. 망우리 공동묘지를.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자주 잘 가요. 망우리 공동묘지를 가면은
누가 있냐면은 만해 한영훈 선생의 묘를 밑에서 또 그 목모와 숙녀 박인환 네, 맞습니다. 박인환 선생, 또 저기 지석영 선생, 방종환 선생,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기라성 같은 서해 최서해, 또 장덕수, 기라성 같은 문인과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다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망우리 공동묘지는 진짜 거기는 역사 박물관이나 똑같아야죠. 역사 박물관이나. 거기를 그냥 공동묘지 가서니까 거기를 왜 가냐고 해서 마침 그냥 그 뜨거운 여름에 모시고 갔는데 여기 안 왔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다고 다들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발전되고 유지해오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한 걸 갖다가 일련의 그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어요. 소책자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소책자에는 진짜 나중에 읽을 기회가 있으시면 다 이런 데 배치가 되니까 나오면은 뭐 강변 이런 데 다 배치가 되니까 보시면은 진짜 읽을 거리 많아요. 뭐 거기 뭐 이 시도 있고 진짜 그 이 탐방 기사도 있고 뭐 연구한 기사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인물 탐방도 있고 또 이런 저 그 산하사 뭐 이런 유적들도 있고 아주 굉장히 읽을 거리가 풍부해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우리는 군에서 단 1원도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가 그냥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이 책을 보고서 그 이 저 군에서 군수님이고 또 여기 의장님이고 그냥 스스로 여기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그래도 상당한 우리 활동하는 건 지장 없이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책도 군에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책도 내고 있고 지금은 아주 서로 들어오지 못해서 지금 안달해요.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직 저 강의를 못했는데 올 3월 달에는 사실은 아주 진짜 그 좀 기획 그 이 저 강좌로 니체 철학, 니체 철학 아주 대가를 모시고서 그 강좌를 개설해서 그냥 포스터를 한 500장 만들어서 그냥 양평에 쫙 그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올해 한 번도 못했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이제 활성화되고 지금 아주 난리예요. 지금 왜 안 나가냐고, 강좌 왜 안 하냐고 난리인데 여기 아마 여기 동아리도 활동하시다가 우리 뭐 저거 할 때면 거기 또 같이 이렇게 좀 참여도 하고 그러면 좋은 저게 될 거예요. 이 동아리 재밌어요. 하여튼 뭐 만들면은 저도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어울릴 테니까. 고문으로 좀 모시려고 지도 어울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마 인원이 또 이걸로 끝날 거 아니잖아요. 또 2차, 3차 할 거네. 거기도 처음에는 5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제 각 다른 데 가서 강의하잖아요. 어제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가서 강의하면 그분들이 또 알고서 또 합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인원이 뭐 한 150명 이렇게 되죠. 네. 그 역사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걸 승화시켜서 네. 이제 개군이면 개군의 문화 콘텐츠로 이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나 가족 단위로 이렇게 양평을 온다, 개군을 온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한우 먹으러 오느냐, 산수유 먹으러 오느냐가 아니고 여기 어디 이포다리 건너 천설이 막국수 먹고 파사산 한번 올라가고 여기 한번 구경 오더라고. 이포 보막인데 그거 구경하고. 이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고. 이 여기를 개군을 주제로 한번 그 진짜 서천 그 한산 같이 강에 갈대밭을 심어서 진짜 풍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연관해서 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개군을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평에 이 문학인들이 한 300~400명이 지금 여기 와 살고 있고 그림 그리는 분들도 한 300~400명이 여기 양평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 분들은 여기 와 오셔가지고 저렇게 그야말로 주옥 같은 시를 남겼는데 왜 그분들이 여기서 저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제 시도 남기고 그러면은 그게 다 여기 자산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지금 화가 중에서도 한 양평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가 김근중인데 그저 홍대 동양학과 나와가지고 벽화의 대가예요. 김근중이라고. 얘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내가 일부러 연락 안 해요. 변질됐어. 여기 그리고 이제 한 분야만 띠답하면은 진짜 그 성공한 케이스가 여기 또 개군에 한 분이 있어요. 여기 개군 중학교 있죠. 예. 교장 선생님도 하고 이제 그 이사장도 하셨던 그 김윤수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여기 토박이시고 그러신데 지금 좀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요즘은 잘 안 보이셔요. 가끔 자주 뵀었는데 이분이 개군 중학교를 이제 인수를 하셔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배구만 그냥 아주 오로지 배구만 딴 거 그냥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배구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가지고서 전국에서 1등을 2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이제 다 우리 또래인데 이제 뭐 54년생, 53년생 뭐 다 그 또래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 또 선수 다 하고 국가대표 감독 다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선수들이 그리고 그분은 전 국제 심판도 하셨고 전국 중고등학교 이 야구 배구 협의회 회장도 좀 하셨고. 이 개군중학이 이게 사립중학이네. 사립이죠. 그렇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김윤수라는 분이 지금 살아계셔 아직은. 그때는 아주 진짜 돌 같았어요. 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전국에서 배구하면 여기 이거 했었어요. 근데 그걸 왜 못 이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타까워. 그래서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역사 자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아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젊은 그 동안을 물론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걸 전부 다 하고 여기 행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참 자진도 하고 이러는데 개군의 지금 제일 행사가 저는 매년 갔어요. 추운리 내리 그쪽에 그 산수 축제에 가서 춤막춰놓고 막걸리를 먹고 하는 거 보고 걷는 관광객은 몇 대 가지고 참 멋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실이었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야? 동네 사람들 괜히 집만 시끄러운 거예요. 그 일과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차만 빵빵거리고. 그래서 그걸 그때부터 생각한 게 강가이 좋은데 저거를 왜 저렇게 그냥 놔두나 싶더라고. 거기다가 나루터도 그냥 지금 공부하니까 4군데나 되는 거 복원도 시키고 산수유 나무도 물가니까 좀 쭉 새끼 갖다 심고 은행 누구 말 맞다나 은행 나무도 좀 심어서 봄, 여름, 가을 아주 그냥 여기가 명소가 되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주민들도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콘텐츠가 되면은 경제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네? 신원이가 왜 다 분리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은 영웅 상택 있는데 그죠? 자전거 도로마다 신원이 분여회, 새마을회에서 전부 매점인 이걸 다 다른 사람 못해요. 그 분여회 이런 데서 수입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그게 동네 활성화가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그 앙독하고 구미리하고 지금 넘기가 자전거 타고 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거를 이제 그 강 쪽으로 그렇죠. 강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아마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거예요. 주차장도 넓고 하니까 그런 쪽에다가 중심지 만들어가지고 하면 여기서 진짜 뭐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도 그런 문화 콘텐츠 나 깜짝 놀랐어요. 한산 같은 데 가면요 1년에 100만 명이 넘는데요. 관광버스하고 그 사람들이 뭐 갈 데가 또 왜 순전히 사진 찍고 처음에 첫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남원하면은 춘향이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맞아요. 남원하면은 또 저기 지금 영월
영화라면 그 당시에 진짜 슬픈 그 이야기지만은 그 단종이 17살 그 어린 나이에 딱 10개월 머물렀던 장소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지금 거기 보면은 그 청령포 또 그 사약을 마시던 그 자리 또 그 묘 이게 지금은 뭐